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생명과학의 한지혜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예비 고2, 실은 이 영상을 보실 때는 이미 예비 고2가 아니라 고2 생활을 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학생들이 1년 커리로 생명과학원을 나갈 때 2학기 내신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원에는 전체 5단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 중에서 1, 2, 3단원에 대한 설명은 지난 영상에서 드렸고요. 주로 1학기 내신에 이 범위가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단원이 있어요. 이 2단원이 2학기 내신에 주로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단원은요, 유전입니다. 그리고 5번째 단원이 생태계 되겠는데요. 유전에 대해서 할 말이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생태계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는요, 말 그대로 에코시스템,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 그리고 생명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리고 생물체가 자기들끼리 또는 환경과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입니다. 생명체를 조금 분류를 나눠서 좀 배우고요. 여러 가지 용어와 또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대해서 생각보다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저번에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뭐냐면 ATP, 그게 있어야 하는데요. 그 ATP 에너지는요, 결국엔 어디서 오냐면 햇님에게서 옵니다. 태양에게서 와요. 그렇게 태양에게서 온 에너지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생명체에서 쓰이게 되는지, 그리고 생명체에서 쓰이고 난 에너지는 어디로 가는지 하는 에너지 흐름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 흐름과 함께 나타나는 물질의 순환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태계에 여러 가지 생물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 생물들이 다양할수록 어떻게 생태계에 좋은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배우게 돼요. 이게 바로 5단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막 어려울 것 같은 내용은 아니었죠?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실은 막 이렇게 선행을 열심히 하거나 그럴 필요는 별로 없고요. 그냥 일주일 전에 예습하고 학교 가서 수업 듣고 복습 잘하면서 문제 풀고 시험 보기 전에 하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단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4단원 유전이 되겠죠. 유전은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수학보다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럴 만큼 어려운 단원인데요. 일단 유전은 기본적으로 부모 형질을 자손이 물려받는 것을 유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물려받느냐? 부모로부터 유전 물질을 물려받기 때문이죠. 그러면 부모는 자손에게 유전 물질을 어떻게 주느냐? 정자와 난자에 담아서 주겠죠? 이때 정자와 난자를 어떻게 형성하는가? 얼마나 다양한 정자와 난자를 개체가 생산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래서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자손한테 몽땅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일부를 가진 생식세포를 만들어서 어떻게 자손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자손에게서는 어떠한 형질이 드러나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배울 거예요. 그런데 이때 자료 해석이 굉장히 많고 자료가 제시되는 방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좀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해요. 연습이 필요하고 숙련이 필요합니다. 아니 이것도 어려운데 여기에다가 돌연변이까지 시켜버립니다. 부모가 그대로 주는 것만 하려고 해도 어렵거든요. 근데 부모가 주다가 뭔가 문제가 생겨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유전이 어렵다고 하면 정말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야 하고 학부모님들은 납득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학생분들은 어렵잖아요? 혼자 그런 거 아니에요. 당연히 어려운 겁니다. 물론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되지만 당연히 어려운 걸 받아들이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시간을 쏟아야겠구나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요. 이 유전 파트는 정말 미리 공부를 꼭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2학기 때 내신에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겨울방학 때부터 선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여름에 하려면 여름방학 너무 짧아요. 막 3주고 너무 마음이 급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하는 경우도 많은데,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1학기 기말이 끝나자마자 한 일주일쯤? 3일에서 일주일쯤? 쉰 다음에 바로 유전 공부를 시작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요, 유전이 실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내용은 실은 굉장히 적거든요. 생태계보다 적어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풀이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너무 문제풀이에 치중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기본적인 것에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풀이 당연히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용어를 정말 확실하게 머리에 박고 외우고 숙련시키고 문제풀이로 넘어가실 수 있으면 훨씬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에서 내용의 중요도가 처음에 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오개념이 생기면 나중에 정말 엄청나게 고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 수 있게 내용을 할 때 외우고 넘어가 주세요. 그냥 들어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외우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네, 물론 내용도 중요하지만 문제풀이가 정말 중요하겠죠? 자, 문제를 푸실 때 수업을 들으면서 문제를 푸시게 되면 선생님 흐름을 그냥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좀 독학으로 혼자서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은 특히 혼자 공부를 하던 학생들은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내 고집이 있으니까 실은 혼자 공부를 할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설을 보려고 안 하고만 내가 어떻게든 막 풀어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굉장히 좋습니다만 그거 조금 있다가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각 주제별로 한 20-30문제까지 풀기 전까지는요. 남이 푸는 걸 보시고 다른 해설을 보시고 문제지의 해설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가는 연습을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처음에 혼자 마음대로 하는 버릇이 들어버리면은요. 그래서 풀리니까 계속 그 방식을 고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서 한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 확률은 정말로 적습니다. 되게 엄청 노가다일 수밖에 없어요. 좀 비효율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다른 이의 풀이 방법을 그냥 따라가는 연습을 먼저 하세요. 그래서 그 방법이 조금 손에 익으면 그때 가서 혼자 열심히 고민하면서 풀어주시는 방식으로 유전을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4단원과 5단원이 있어요. 2학기 때 보는 거. 그때 5단원 생태계는 비교적 쉽다. 오케이. 그러나 4단원 유전은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부터 선행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1학기 기말이 끝나면 바로 공부를 시작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때 유전 공부를 할 때 내용 확실하게 외우고 시작하시면 좋겠고 문제가 풀려도 다시 외우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처음에 내 방식대로 계속 풀려고 하지 마시고 잘하는 사람의 풀이를 따라가고 그 방법을 익힌 다음에 조금 익혔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 내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문제집 2-3권 이상 당연히 푸셔야 합니다. 시간 오래 걸려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유전은요. 어렵지만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저는 유전 연상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수학의 연상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번 익숙해져서 손에 붙잖아요. 그러면 암기 단원처럼 쉽게 까먹지는 않습니다. 좋죠? 네, 물론 안 하면 안 할수록 약간씩 감은 떨어져요. 그렇지만 까먹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할 때 제대로 해두시면 나중에 수능 선택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 명심해 주시면서 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